자기의 자산이 전부 다 청산될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이거를 전 국민이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2021년에 영끌 대란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노인 세대들과 젊은 세대들이 일자리를 두고 다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된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국민연금은 진짜 많은 유튜버들이나 언론이 다루는 것처럼 정말 고갈되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분석왕 최상욱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과 부동산, 코인 투자에 내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출근길에 지하철 안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출근을 하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대부분 다 전일 있었던 미국 시장에 대한 그런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주식과 부동산, 그런 유튜브 채널에서 나오는 재테크 관련 얘기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사실 언제부턴가 과거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마치 시대에 굉장히 동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자산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전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서 지금 이런 주식과 부동산의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가열차게 공부해야 하는 굉장히 피곤한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시장 분위기는 과거 일본에도 있었는데요. 일본의 1985년부터 1991년까지 일본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고, 그리고 91년에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런 자산 가격의 대상승을 경험한 일본 전 국민들이 1990년대부터는 아마 거의 전 국민들이 나서서 재테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마치 한국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재테크처럼 일본 역시 재테크 열풍이 불었고, 그런 재테크란 단어들이 한국에 넘어오게 된 건 역시 일본의 그런 문화에서부터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주택시장 그리고 주식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22년에 시장이 일부 붕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거의 기억을 기억하는 쪽에서는 투자를 여전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투자라는 거는 위험 자산을 사는 것이고, 위험 자산이라는 거는 원본 손실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원본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점 때문에 예금과 다르게 원본 손실 위험에 계속해서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자기의 자산이 전부 다 청산될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이거를 전 국민이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채널에서도 재테크를 다루는 채널들의 위상들이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유튜브의 의견들을 따르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일반 가구들도 재테크 열풍에 나서면서 2021년에 영끌 대란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퍽퍽해진 이유를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면은 그냥 다른 나라 분들도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데 정반대로 한국처럼 이렇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재테크 열풍에 내몰린 나라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내몰린 데에는 바로 단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후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없으실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노후의 어떤 경제 상황을 커버해 주도록 디자인된 상품이 바로 연금인데요. 그런데 이런 연금이 우리 노후를 책임져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마 굉장히 많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쩌면 코웃음을 치실 것 같고요. 특히 20대나 30대 분들에게 너의 미래를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케어를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마 저를 정말 세상불쩍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런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진 것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고갈된다는, 연금을 치면 거의 고갈이라는 단어가 필연적으로 나오는데 한국 국민연금은 거의 무조건 고갈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왜 고갈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은 나중에 지금 납부하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2050년대를 전후로 연금이 굉장히 빠르게 고갈되니까 90년대생인 나는 지금 열심히 연금을 납부해도 그 연금을 내가 못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국민연금은 사실은 처음 등장할 때는 소득 대체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퇴직 전 소득을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소득 대체율이 당시 기준으로는 70%로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21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는 거에서 꽤 괜찮은 소득 대체를 보였다가 이 이후에 연금 개혁을 하면서 현재는 소득 대체율이
30% 목표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300만 원 버시던 분에게 120만 원 준다고 하면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그런 소득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후소득 빠지는 거를 커버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은퇴 임박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아니면 소유형 아파트라든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면서 우리 개인들이 각자 도생으로 그런 은퇴 이후에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왔던 거죠. 결국 이 거의 모든 일의 근간에는 연금이라는 어떤 국가적인 제도를 국민들이 잘 믿지 못하게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국민연금이 소진되니까 너무나 당연스럽게 연금에서 내 노후를 지켜주지 못하게 된다면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되지 않느냐, 소위 이런 각자 도생의 그런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생각은 젊으면 젊을수록 더 심하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국민연금은 진짜 많은 유튜버들이나 언론이 다루는 것처럼 정말 고갈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수입과 그런 지출을 예상을 하는 재정추계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5차 재정추계가 23년이니까 작년에 발표가 됐는데요. 이 재정추계상에서는 우리나라 연금은 2040년에 1755조로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내려가서 2055년 정도가 되면 연금이 말 그대로 고갈이 돼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정부의 재정추계상 55년 기준으로 연금이 고갈이 됩니다. 그리고 재정추계를 하게 되면은 연금의 운용수익 을 넣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연금 운용 수익률은 약 4.5%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그렇게 재정 추계를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럼 우리나라 연금을 고갈 안 되게 하려면 어떡하냐면은 지급 시기를 뭐 뒤로 늦춘다거나, 아니면 지금은 소득의 9% 정도를 비용으로 납입하게 되는데 그 9%를 뭐 13%, 12%로 올린다거나, 그러니까 더 내고 받는 시점을 더 뒤로 가게 하라는 그런 형태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실 연금 개혁이 아니고 연금의 그 조삼모사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연금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들이 이런 형태의 개혁들을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어느 사람도 우리나라 연금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금이 빨리 고갈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 우리보다 더 초고령화 사회로 많이 갔던 나라들이 있는데, 캐나다나 일본 같은 그런 나라들, 그리고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한국처럼 출산율이 내려가고 뭐 20, 30년 안에 연금이 고갈될 거라고 우려됐던 그런 국가들에서는 예외 없이 연금 개혁을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연금 개혁이라는 것이 여러 방향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금의 수익률 개선인데요. 현재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평균 4%대의 연금 수익률을 지향을 해요. 그러나 일본은 2004년에 연금 개혁을 했는데 지금 6%대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8%대의 연금 운용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 국민연금은 90년대 말부터 개혁을 했는데 현재 복리로 10년 넘는 기간 동안 10%대의 연금 운용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거꾸로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이 거의 1,000조 원 가까이 모였는데, 이거를 4%대 운용 수익을 하는 것과 그리고 뭐 7, 8%대 운용 수익을 하게 되는 것은 막대한 기금 누적 금액의 차이를 갖고 오게 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연금의 소멸 시기도 뒤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100년 이상을 가는 그런 연금이 될 수도 있게 하는 그런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연금 개혁이 왜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못 얻냐면은, 이런 수익률 제고 방식의 연금 개혁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금 9% 내시는 거를 12%를 내세요. 받을 때는 60세 받아야 되는데 65세 받아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설득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다른 나라는 왜 연금 개혁에 성공을 했냐면은 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굉장히 투명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형태의 연금 개혁을 했고, 연금 수익률이 실제로 개선되는 거를 봤던 사람들이 연금에 납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올라가면서 비용 분담률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가 있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금 개혁의 코어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4%대의 연금 운용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연금 운용의 코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많이 좀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그런 말씀들을 다 드리지 못하더라도 연금운용 수익률이 0.5%포인트 변할 때마다 기금의 고갈이 계속해서 뒤로 가고 지금처럼 미래가 불안해서 연금이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살고 있는 그런 각박한 삶으로부터 일부 벗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너무 조금 희망적인 그런 내용을 담아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많은 나라에서 국민연금을 개혁을 할 때 그냥 단순히 비용 분담률만 높여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연금 디자인을 했으며 연금 디자인의 핵심이 수익률 제고였다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연금 개혁을 주장했던 그간의 많은 주장들에서 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없었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안고 없는 찐빵에 대한 그런 얘기만 한참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의 국민연금은 최초에는 소득 대체율 70%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40%로 내려왔고 그리고 40%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뒤에 받아라. 그리고 지금 더 많이 내라. 수익률 제고 얘기는 전혀 없고요. 이런 방식으로 연금 개혁이 가고 있고요.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90년대생 이하가 봤을 때는 내가 지금 아무리 열심히 벌어서 소득의 9%를 연금으로 납부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받아야 되는 연금은 2055년에 빵원이 된다고 하니까 그거를 내가 납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탈한국이 정답이다. 이민이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연금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고 이것이 젊은 층으로 하여금 재테크에 내몰리게 하는 그런 각박한 삶으로 연결되는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채부심 채널에서는 분석왕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어떤 문제를 좀 구조적으로 들여다보는 일을 지난 1년 동안 했었는데요. 특히 작년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연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 생활을 시작하는 30대부터 55세까지 꼭 부동산을 취득해야만 그 개인이 소위 사적연금을 통해 가지고 노후를 보장하게 되고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60세에 들어가면서 빈곤 세대로 전락하게 된다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약 40% 수준으로 OECD 2등의 거의 3배 이상의 노인 빈곤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 빈곤만이 원인은 아니겠지만 노인층의 자살률 역시 OECD 2위에 3배 이상의 자살률을 보일 정도로 노인들의 빈곤과 자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연금이 88년 제정될 때 소득 대체율 70%를 지향을 하고 그리고 연금을 다 납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연금 운용 수익률이 아주 좋았다면은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다른 복지 재원들도 충분히 존재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국가가 하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개인들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몰리면서 지금 중장년 이후 세대들의 불행까지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목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연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노후의 평안함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굉장히 중요한 거인데요. 미래에 대한 불안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었었냐면은 2013년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2013년에 정년 60세 퇴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시행이 되게 됩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60세 정년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있긴 했는데 실제 민간 시장에서는 약 57세를 전후로 정년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2013년도에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면서 정책이 시행된 2014년에 시니어 세대들이 회사를 더 다니게 된 그 부분을 청년 세대들의 실업으로 그대로 올라가게 돼서 당시 7%대 실업률이 9%대로 치솟게 됩니다. 이게 2014년에 벌어지고요. 그리고 이 만 60세 정년은 300인 이상 사업장,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 적용이 된 게 16년인데요. 16년에 다시 한번 20에서 29세의 청년 실업률이 10%대를 넘기게 되고요. 청년들은 결과적으로는 시니어 인구들의 그 노후 연금 제도의 미비에 따른 그 시니어 분들의 노후에 대한 근로를 더 오래 하겠다는 그런 니즈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청년 실업률 7%대에서 10%를 기록하게 되면서 결혼과 출산까지 하지 못하고 이것이 저출산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주택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저출산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바로 출산 이전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출산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청년 실업률이 높아졌던 13년과 16년의
최근에 그 반면교사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런 것조차도 국가가 해야 되는 은퇴 이후 시점의 현금 흐름을 연금이 충분히 보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인 세대들과 젊은 세대들이 일자리를 두고 다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된 것이고요. 이런 거는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들이 서로 분쟁하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연금 개혁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인데, 우리는 세대 간 반목과 갈등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연금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연금이 도입된 이후로 연금 운용이 제대로 잘 되지 못한 것은, 과거에는 이랬어요. 과거는 우리나라가 연금 납입자 수가 계속해서 늘었기 때문에 그때는 연금 운용을 그냥 굉장히 안정적으로 해도, 소위 뭐 채권만 사더라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각국에서 언제부터 연금 개혁을 했냐면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노령 사회로 전환한 그 수점부터는 연금의 운용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했거든요. 한국은 이미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곧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운용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을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연금이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분배 중심의 그런 계획들을 많이 잡고 있다면, 앞으로는 연금의 운용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을 하고 운용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 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전체적으로 바꾸자 보면은 분명히 불안할 사람도 있기 때문에 대략 6개나 7개 지역으로 쪼개서 운용을 하던가, 아니면 어떤 한 부분만 시범적으로 이런 식으로 수익률 제고 전략을 쓰면서 실제로 달라지는지를 약 2-3년 정도 보여주게 된다면은 2030년까지는 우리 연금이 뭐 1755조로 지금 가만히 있더라도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5-6년 정도 남았는데요. 그 사이에 수익률 제고 전략을 쓰고, 그리고 바뀌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연금이 안 사라지게 된다면은 소득 대체율을 9%가 아니라 12% 올리자고 하더라도 뭐 큰 불만 없이 진행되지 않겠냐. 다른 나라들도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각자 노생의 삶, 모든 재테크를 나 스스로 해야 되고, 모르는 주식, 모르는 부동산, 모르는 코인까지 알아야 되고, 지금은 미국 주식까지 알아야 되고, 밤새도록 해외 시황을 분석하고 모든 FOMC 매크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런 힘들고 퍽퍽한 삶이 결국은 노후 세대를 받쳐주고 있는 그런 짱짱한 연금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를 잘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런 뻑뻑한 삶이 바뀌는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분석왕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깊은 문제점들을 좀 다뤘었는데요. 이렇게 문제점만 얘기하다 보니까 문제점 얘기하는 건 뭐 나도 하겠다, 해결책을 아니면 대안을 제시해라, 이런 요구사항이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점들을 얘기할 때는 결국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이 만들어지게 된 그런 본질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현상만을 해결하기 위한 언발의 오줌 누기식 그런 대책들이 나오면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분석왕 채널에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긴 하겠지만, 문제의 근간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은 해결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결책에 대한 얘기까지 좀 하면서 희망 섞인 그런 채널과 컨텐츠를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컨텐츠가 갖고 있는 파워를 믿거든요. 컨텐츠는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프로파간다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좀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컨텐츠를 만들게 된다면, 결국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똑똑하니까 결국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바꿀 만한 그런 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영상도 일단 연금에 대한 개략적인 얘기를 했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고칠 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뭔가 빠졌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은 연금의 수익률 제고, 그거 하나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연금이 꼭 수익률 제고만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많은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요.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분석왕을 찍으면서 내용 만들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같이 이번 영상도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커뮤니티에 바이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퍼다 날라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